자, 299페이지 건축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건축선의 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시는 한계선을 말한다. 그래서 원칙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한다. 예외 1번 기억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 수평거리 물러난 선을 건축선을 한다. 니은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사 유사한 것이 있으면 경사의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으로 한다. 자, 일단은 건축선이 뭔가 건축선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 폭은 몇 메타 나와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4m 이상. 만약에 13m 합시다. 13m. 양측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다시 도로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2번 필지에서 건축할 때 이 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는 도로. 여기 말고 대지. 여기는 도로, 대지. 건축할 때 5번, 2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이 건축선이라고. 이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대지하고 도로 관계에서 이 대지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 여기입니다. 여기.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이거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선을 우리가 인접 대지 경계선 6명이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협의가 뭐고 떠나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입니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 13m다 그럼 이렇게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데 13m가 아니고 그냥 3m다 그러면 이 도로의 소요 너비는 몇 m가 나와야 됩니까? 4m가 돼야 되는데 3m밖에 안 되면 그때는 4m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m가 1번 필지, 2번 필지 부족한데 1m가 부족한 걸 1번 빌까요? 2번 빌까요? 예, 공평해야죠. 두 개 다 밀어야죠. 그러니까 원래 법이 그렇게 만들면 공평하게 중심 딱 찍어도 중심에서 똑같이 양쪽으로 똑같이 밉시다. 얼마? 소요 너비의 2분의 1, 2m씩 물러납시다. 여기도 2m 물러나고 여기도 2m 물러나고 이 선을 우리는 건축선. 이게 뭐라고요? 도로. 이걸 뭐라고요? 건축선 됩니다. 건축선 이렇게. 건축할 때 이 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10m고 세로도 10m다. 이 땅 면적은 땅 토지 면적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 대지 건축하는 땅. 이거 넘어가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이 대지 면적에서 이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 그러니까 얼마냐? 대지 면적은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0.5 들어갔죠. 얼마 남아 이게? 9.5.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95제곱미터입니다.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대지 면적은 95제곱미터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만약 이 땅을 우리가 중개한다 그러면 자 중개 의뢰인 가격에 사장님 이 땅은 100제곱미터인데 대지는 95제곱미터예요. 의뢰인이 뭐라고요? 아, 이 땅 면적은 얼마인데 100제곱미터인데 대지 면적은 95제곱미터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그럼 저 5가 뭐라는 거예요? 5가 내 땅이야 남의 땅이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5제곱미터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남의 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아, 네 땅이다. 네 땅 네가 쓰니까 네 땅이다. 근데 어쩐다 건축할 때 이거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다 곱하기 건폐율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다 곱하기 건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여기서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관청에서 어쩐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도로로 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토지 소유자가 을이야, 을. 가만히 있는데 지자체가 나와서 이렇게 도로 만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면 을은 보상을 받는 게 보상을. 근데 얘는 갑이 사가지고 건축하겠다. 지금 도로 수용도 안 하잖아요. 건축하겠다 그러면 허가관청에서 0.5 물러나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세요? 기부 체납해서 이주권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우리는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쩐다고 이거 돈 주고 사서 그만큼 줘야 될 면적도 작아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할 때 이 땅 주인 누굽니까? 매도한테 설명을 잘해야 돼. 매도한테. 갑이 이 땅을 사가지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만큼은 도로 부지로 빠져나간다고. 이거 기부 체납 조건으로 올 텐데 사장님이 가지고 있도록 그런 땅이 되니까 5에 해당하는 만큼은 감가 가치가 감소하니까 감가 요인이 있으니까 그만큼 금액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사지. 바보가 아니서 누가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지. 그러니까 이런 설명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억입니다. 기억. 그게 기억이고 니은은 이렇게 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몇 메터 나와야 됩니까? 4m 나와야죠. 3m밖에 안 됩니다. 반대편에 하천이 있습니다. 경사지가 있습니다. 선로부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후퇴하고 싶은데 못 되어 있죠.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수요 너비 4m 물러난 선, 이 선이 건축선이 되고 이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 제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중심선에서 2분의 1 물러나는데 그잖아요. 양 똑같이 띄어야 되니까. 근데 반대편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으면 이쪽이 물러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쪽 경계선에서 원래는 4m 그러면 안 되고 정확표는 소요 너비가 몇 m라고요? 4m.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선의 개념이 건축선인 거죠. 건축선이라는 단어가 뭐 여기저기 나오니까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뜻한다. 근데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어쩐다. 대지 안쪽으로 후퇴되는 경우도 있더라. 지금은 그렇게만 합시다. 넘어가면 이제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자, 4장. 지역지구안에 건축물 해서 1번.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그러면 간단하게 자 여기에 자 1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요. 건축물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 그게 건폐율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줄 수가 있는가? 40% 그러면 위에서 딱 봤을 때 평면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을 아무리 많이 짓더라도 40을 초과해서 지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100분이라든 곱하기 100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걸 보고 건폐율. 대지에 무슨 제한이요? 수평적 평면적인 제한을 건폐를 합니다. 평면적인 제한. 그게 건폐율이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그러면 용적은 쌓다, 담다 이런 게 용적이에요. 용적 쌓는다, 담는다. 이 땅에다 얼마만큼 쌓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에 100제곱미터가 되는 100제곱미터는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의 건폐율이 40%다. 건폐율 40%. 만약에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100제곱미터 되는 대지에다 한 층 면적은 아무리 많이 해도 얼마밖에 못한다? 40. 위로 쌓는 게 땅 면적의 200이면 2배 쌓는다. 2배. 그러면 올라가 이렇게 40. 또 올라가겠죠? 40. 또 올라가겠죠? 40. 또 올라가겠죠? 40. 또 올라가?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라고요? 200이 되죠. 200.
40, 40, 40, 40, 40 전부 다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5층 바닥 면적, 4층, 3층, 3층, 2층, 1층 바닥 면적 다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를 우리가 면적을 이었다 연결이 돼서 연면적 바닥 합계를 연면적한다. 그러면 100이라는 대지의 연면적 얼마라고요? 200까지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적률은 100이라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100분율이니까 100 해야 돼요. 그래서 컴펠은 이제 이런 용어를 빨리 잡아야 돼요. 컴펠은 대지에 대한 수평적인 제한하는 거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래서 건대 그래요. 건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입체적인 제약을 한다. 그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연대입니다. 연대, 건대, 연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자, 땅 가격은 토지 가격은 건폐율이 좌우하냐 용적률이 좌우하냐 묻게 되면 이 땅에다 최대 얼마 지을 수 있는가 건폐율이 중요해요. 용적률이 중요해요. 당연히 용적률이 중요하지. 땅 가격은 용적률이 좌우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목적인 지역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짓는 게 유리하니까 용적률이 좌우하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많이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건폐율이 중요하고 건폐율, 용적률. 시골에 가서 뭐 5층 짓고 그런 사람 없어요. 4층도 없어요. 3층도 없어요. 잘하면 2층 지을까 말까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건폐율이 중요하고 주상공에서는 용적률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 내용들이 건축법에 있는데 실제 기준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얼마입니까? 50이야. 2종 전용주거 50이야. 그런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개념은 건축법, 기준은 국계법 이원화되어 있어요. 옆에 3번 대지 분할 제한인데 얘도 이제 웬만하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종종 나오는데 자, 땅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있는 땅, 건물이 없는 땅 뭐라고요? 토지. 건물이 있는 땅 뭐라고요? 대지. 항상 그 두 가지 생각해요. 건물이 없다, 토지. 건물이 있다, 대지. 이거를 분할한다. 하세요.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를 받으세요. 이거를 분할한다. 하세요. 건축법 중 지금부터는 건축법이요. 건축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묶어서 주거 기타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그것보다 적은 분할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나올 때도 됐으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숫자가 기준이에요. 기준. 주거 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은 나중에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 제한 기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몰라도 이것은 내용 몰라도 다 답 찾는 방법 나중에 따로 알려줄 테니까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자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자. 건축물 높이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큰 도로. 앞에는 제가 가구로죠. 가구 뭐 준말이라고요? 예, 가로구역을 줄여가지고 가구라고 합니다. 가로구역 이게 가로구역이요. 도로로 둘러서 1단의 구역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싼 1단의 구역 가로구역. 허가권자는 여기 가로구역은 50m, 여기 가로구역은 120m 이렇게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의 1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본다.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봤다. 그런 제도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놓고. 두 번째 1조 확보 높이제입니다. 1조 그러면 햇빛 보고 살자죠. 햇빛 보고 삽시다. 첫 번째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북쪽 남쪽 이거 찾는 거예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는 정북 방향에 따른 북쪽이 북쪽 정북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고 할까요? 자 잘 봐요. 자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A B C D 어디가 북쪽입니까? A가 북입니까? 네? A가 북입니까? 왜 A를 북이라고 합니까? 아니 이것만 보고 알아야 돼. 이것만 보고. 이게 1번 필지입니다. 이게 2번 필지입니다. 3번 필지입니다. 어디가 북입니까? 그러면 D가 북입니다. D가. 글자 위가 북. 지도를 볼 때는 글자 위가 북이에요. 북.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지금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면 A가 북이 A가 북. 이 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주로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을 짓는데 자 1번 필지에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 2번 필지도 건축을 하고 3번 필지도 건축을 하면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여기가 북이면 여기가 뭡니까? 남이죠. 그러면 창문이 어디로 갈까요? 남쪽 가야죠. 이렇게 하죠. 여기가 남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남쪽. 그러면 1번 건물이 높으면 2가 해를 못 보죠. 2가 높으면 3이 못 보는 거예요. 3이 높으면 그 D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가 햇빛 보려면 3을 낮춰야 돼요. 3이 해를 보려면 2를 낮춰야 돼요. 2가 해를 보려면 1을 낮춰야 돼요. 1이 보려면 뭐 땅속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지금 이 말대로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름 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높이 이제 그런 말은 그런 말인데 하여튼 앞에가 높으면 북쪽이 해를 못 보면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높더라도 앞에 보고 낮추라 말고 북쪽을 이렇게 뒷집에 해 볼 만큼 북쪽으로 띄워라 이렇게 북쪽으로 일정 거리를 띄워놓고 건축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추라가 아니고 띄우라에 띄우라. 얼마를 띄울까? 그거야 햇빛 들어갈 만큼만 띄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햇빛 들어가냐 그러면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면 1.5m 이상을 띄우고 이게 9m를 초과하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북쪽으로 띄운다. 북쪽으로 얼마 띄울까? 이건 암기해야죠. 북쪽으로 띄운다. 9m 이하면 1.5 이상을 띄우고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라. 그런 숫자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정남도 나오는데 정남은 뭐 정남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북쪽으로 띄운다. 북쪽으로 띄운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냐 그러면은 이렇게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주로 주거용 건물인데 이렇게 저 똑같이 지금 여기다 지금 1번, 2번, 3번이다 그러면 자 여기가 북이다 그러면 북쪽으로 띄우고 법에서 북쪽으로 띄우고 건축한다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구시가지 신시가지는 아니요. 신시가지는 남쪽이요. 구시가지에서 구시가지 전용 혹시 단독 사는 분 있나요? 단독? 없어도 있다죠. 저기 한 분 있네요. 그러면 그게 구시가지 만약 구시가지다 그러면 그 면적이 큽니까? 구시가지 단독은 안 커요. 신시가지 단독은 요즘 만든 단독이 대부분 80평 전후라고 80평. 우리 있는 이런 데서 80평이면 되게 큰 거예요. 구시가지에서 80평이면 엄청 큰 거예요. 신시가지는 그렇게 구해서 만드는데 구시가지는요 15평도 있고 20평도 있고 주거 기타 60제곱미터 몇 평 됩니까? 60제곱미터면 18. 그 기준을 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소형 그럼 60 이하가 소형이니까 60 그러면 1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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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12평 짓습니까? 지어요. 뭐 땅콩 주택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옛날에 조성된 주거 지역은 이 면적이 대부분 30평 왔다 갔다 해요. 건축법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법에서 북쪽으로 띄우고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북쪽으로 띄우고 건축을 한다고, 북쪽으로 띄우고 이렇게 건축한다고. 그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땅 면적이 크면은 좋은데 면적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크지 않다 보니까 북쪽으로 띄워놓고 보니까 전부 다 창문이 이렇게 남쪽으로 보이게 해놨는데 문제는 북쪽 공간이 기본 얼마 띄운다고? 1.5 앞에 공간도 대부분 조금 남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앞뒤에 공간이 있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 땅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뜩이나 땅도 작은데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공간을 1.5다 그러면 차 못 돼요 그거. 2m다 그러면 백미러 접고 들어갈지도 몰라요. 샥샥 보면서 2m다 그러면 들어가고 못 나와요. 문을 못 여는데 모르겠네. 지붕으로 나온다 그러면. 법에서 북쪽으로 띄우라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남쪽으로 붙여 이렇게. 남쪽으로 최대한 붙이자. 나중에 대지 안에 공지가 나옵니다. 대지 안에 공지. 의무적으로 또 띄우는 길이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거 남쪽 띄우고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남쪽으로 붙여놓고 창문을 이렇게 낸다 그러면 그나마 공간이 북쪽에 좀 더 많이 남잖아요. 많이 남으니까 여기다 주차를 하든 화단을 심든 정원을 하든 저 정원은 좀 너무하지만 한쪽에다 모아놓으니까 공간 활용도 어쩐답니까? 좀 더 높아지죠.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공간이 화단이 있더라도 정원이 있더라도 건물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됩니까? 뭔가 이상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 활용도는 좋은데 왜 뒤로 갈까?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요. 법 만든 사람이 이렇게 남이면 남쪽으로 띄우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북쪽에 최대한 붙이고 이렇게 북쪽을 최대한 붙이고 남쪽으로 띄우면 이렇게 활용도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북쪽으로 띄우라 그랬더니 이 구조가 나온다고. 옛날에 우리가 차가 없을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 하루하루 살고 먹기가 급한데 어제 뭐 TV 잠깐 집사람 TV 잠깐 보니까 미국 대공황 나오더라고요. 그거 살짝 봤는데 그때는 한 끼 먹어 못 먹어 이 판국에 뭐 차가 되고 주차가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살만할 때 보니까 이게 뭔가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법 만들 때 남쪽으로 했다 그러면 이 구조가 나와가지고 면적이 작됐을 텐데 지금 와서 보니까 법은 분명히 틀렸어요. 법을 바꿉시다. 늦었지만 바꿔야 된다. 남쪽으로 띄워야 된다. 그러면 얘가 마음 바꿔서 남쪽 띄운다. 콜. 안 그러다 다시 지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띄워가지고 바짝 붙여버리면 뒤에 있는 얘는 햇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불만 얘기하면 어쩌라고? 니도 다시 해라. 그래 콜. 나도 다시 해야지. 안 그러고 다시 할 판인데 자 띄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뒤가 햇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봅니까? 못 보죠.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법보다도 더 무서운 게 민원이에요. 민원. 맨날 허가 받아도 민원 제기하면 공사 멈춰버려. 중지문에 떨어지니까 민원 해소하고 다시 오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 한다 그러면 그 뒤가 문제 해가지고 뒷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된다? 북쪽 띄워해야 된다. 구시가지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제도를 분명히 잘못됐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 남쪽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라 하냐? 동시에 이걸 확 바꿀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구시가지는 어쩔 수가 없다. 뒷집 때문에 북쪽 해야 되지만 새로 도시 만들면 거기는 처음부터 남쪽을 잡자. 남쪽을. 그래서 니은 정남이 나온 거예요. 정남. A가 뭐가 납니까? 택지개발지구, 대유정사업지구, 도시개발구역. 그게 전부 다 개발할 지역, 앞으로 개발을. 그렇게 개발이 되는 지역은 남쪽을 띄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좀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구시가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여기 있는 구시가지에서 남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쪽 하냐 그러면 하나 하면 D가 문제, 하나 하면 D가 문제. 다 해보자고 이렇게 동시에 다 해버리지. 와 이렇게 동시에 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있죠. 예, 정비사업 할 때는 남쪽 가요. 남쪽. 그런 지역에서. 지금 나오는 신도시들은 죄다 남쪽 잡았어요. 옛날 구도시는 전부 다 북쪽 잡습니다. 북쪽. 옛날 구도시는 북쪽. 지금 신도시는 남쪽. 봐봐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1번 필지는 어디에? 서쪽에 도로 붙었고 2번 필지는 서쪽에 붙었고 3번 필지는 서쪽에 붙었고 서쪽 맞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네. 2번 필지하고 3번 필지하고 땅 가격에서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어라 1번 필지는 시작해가지고 1번 필지는 남쪽에 들어가 붙었네.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마음속으로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은 자 한번 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번 도로를 만들어주고 시작해가지고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3번 도로 만들어주고 이쪽이 북입니다. 북. 그럼 이쪽은 뭐예요? 이쪽이 남쪽. 자 그러면 이거를 3등분 하게 되면 하나, 둘 이쯤에다 1번 하고 이쯤에다 2번 하고 3번 합니다. 자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에 대해 건물 지으면 어떻게 친가 잘 봐요. 자, 여기가 지금 1번과 2번의 경계선이요. 경계선. 여기는요. 2번과 3번의 경계선이요. 여기는요. 3번하고 도로의 경계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 필지에서 건축할 때 1번 필지에서 자 이 선이 3m, 6m, 9m, 12m, 15m, 18m. 이 여러분 칸 안 보이죠? 저는 칸이 보여요. 칸 맞춰 잘 쓰라고. 글자를 삐딱삐딱 쓰니까 잘 쓰라고. 자, 그럼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느 게 가장 좋은 거 보는 거예요 지금. 1번 필지 건축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러면. 자 9m까지 여기 산다 그러면 9m 여기네. 일단은 15m까지 갑시다. 이렇게 15m까지 우리가 건물 지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9m까지는 한 칸이 3m면 이게 1.5거든요. 여기가 1.5 이렇게. 이 길이가 얼마라고 이게 1.5 이렇게. 9m까지는 북쪽으로 1.5 띄운 거요. 북쪽으로 1.5 띄어서 9m까지는 건물이 이렇게 샥 올라가 가지고 9m가 넘어가면 높이에 2분의 1을 띄는 거요. 12m는 몇 m 띄요? 6m.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3m, 6m, 여기 6m, 여기 6m. 15m면은요? 7.5m. 여기가 9m고 6m니까 7.5 여기는 이렇게 9.1이면 9m면 4.5겠죠. 그러니까 9.1이면 4.5니까 3m 4.5 여기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건축물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꺾여 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1번 필지 건물이요. 자 2번 필지도 자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9m 1.5선 여기 1.5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자 얼마가 들어간다 4.5 3m니까 4.5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6m 여기가 6m인데 여기가 4.5 6m 7.5 이렇게 오겠네. 2번 필지 건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3번 필지는 똑같이 이렇게 9m 이렇게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데 똑같이 이렇게 1.5 띄운다 그러면 3번 필지 건물 어떻게 오냐 그러면 이렇게 뒤에 햇빛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지금 해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해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해가 이게 떠서 지나간다 그러면 어쩐다고? 이 선까지는 이렇게 지금 자 베란다 안 그랬네. 이거 베란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지금 베란다면 이쪽이 뭐가 됩니까? 창문이야 창문.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베란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전부 다 창문.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런 식으로 비춰서 들어온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뒤는 햇빛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이렇게 진다 하더라도 안 자른다 하더라도 햇빛 받는데 영향을 주는 게 없으니까 얘는 다 짓는다는 얘기예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잘라서 짓는 거 3번은 이렇게 지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고 중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건물이 이렇게 졌는데 어떤 건물 가서 보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가다가 손님이 사장님 이 건물 왜 저렇게 뭐 사다리처럼 이렇게 간대요? 라고 물어보면 예술적으로 이게 아니지. 예술적이 아니고 어쩐다고? 사장님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게 잘렸다는 얘기야. 이렇게 잘렸는데 이런 식으로 안 짓잖아.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짓는 것이지. 그렇게 지어놓은 이유가 그게 일조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요. 그럼 세 개 중에서 어느 땅이 비싸요? 당연히 3번 땅이 비싸니 3번 땅이. 1번 땅하고 3번 땅 가격 비교하면 서울 강남 쪽에서는 평당 500 나와. 평당 500. 땅값 차이가.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면 4천 5천. 대로변에 1억 9천에 내놓고요. 주변보다 7천만 원 쌈 이렇게 나와요. 3종 일반주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북쪽에 도로 접한 땅이 훨씬 유리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업자가 우리가 오픈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소장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북쪽에 도로에 접한 땅 있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단 한 명도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김 소장 뭐라고요? 북도로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그 사람들이 건축업자하고 중개하고 하게 되면 어쨌거나 우리가 밀립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이지 값을 따지면 우리가 어리는다고 값이 되고 우리가 땅도 찾아줘야 돼. 우리가 안 찾으면 그 사람 우리 말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의리가 의리된다고 의리. 그러면 의리되면 갑은 항상 혀 짧은 소리 하죠. 김 소장님 안 그럼 김 소장 북도로 있어 이렇게 한다고. 김 소장이 사장님 북도로가 뭐예요? 이러는 순간 끝났다고. 북도로 이 말은 어디서 맞습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기가 막히게 시중에 덜어야 될 물건이 준주거에서 북도로, 중공업도 북도로, 상업지역도 북도로 그렇게 써가지고 물건이 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예 개념이 없다는 얘기요. 북도로는 어디서만 쓴다고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구시가지 있는 전용주거 일반주거만 북도로 씁니다. 다른 데서 북도로 그 말하게 되면 김 소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습니까? 있지. 학원 어디다 했나요? 공인중개사 합격. 애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 공법 선생님 누구요? 이럴 거라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뭐요? 박모 씨인데 우리 박씨가 없군요. 박씨가 그러니까 박모 씨인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북도로 의미가 있고 북도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전용적 일반적으로는 북쪽으로 띄워야 된다. 얼마를 띄우냐? 9m 이하는 북쪽으로 1.5를 띄우고 9m 초과분 높이에 2분의 1을 띄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번 특별 건축구역은 뭐 지금 할 내용이 아닙니다. 빠르면 4월달 안 그러면 문제풀이 할 때. 넘어가면 5번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산정인데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무슨 얘기냐? 땅이 자 나는 이 땅에다 건축할 거예요. 여기에다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건물을 또 이렇게 안 친다 생각하지 말고 어쩐다고 왜 못합니까? 딱 해서 밀고 하면 되지. 그랬을 때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수평. 이게 뭐라고요? 수평. 투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쪽 끝 보이네. 이 부분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 얘기입니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1번 대지의 건축성이 정해지면 건축성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제외. 이게 아까 도로가 몇 미터 해야 되는데 4m 해야 되는데 몇 미터밖에 안 돼요? 3m. 도로하고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연읍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 제외. 대지에 도시계획 시스템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대지 면적 제외.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땅을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데 땅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 이렇게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도로 설치가 되면은 이미 이 땅은 수용돼서 나가는 거예요. 설치가 됐다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토지 일부가 도로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도로 그럼 무슨 시설이요? 기반 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으니까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내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에 포함이 되면 이 부분 어쩐다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 대지 면적 제외. 이거 건축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요. 건축은 이쪽만 받아야지 이런 얘기요. 대지 면적 제외. 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수용이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개설되기 전이니까 제외 그래요. 그러면 내 토지 일부가 도로에 포함이 됐죠. 포함. 내 토지 일부가 어쩐다고? 도로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걸 뭐라 하냐? 저촉 그래요. 저촉. 땅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에 포함됐다. 포함 그 말을 갖다가 저촉. 여기에 이만큼 내 땅은 딱 붙어있네.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1번 필지 2번 필지. 내 땅은 도로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죠. 정확히 닿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요? 접합 그래요. 접합.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저런 말 나옵니다. 접합, 저촉. 무슨 말? 저촉. 어긋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에 내 땅 일부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고 접합, 정확하게 닿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2번 이제 건축 면적, 3번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은 건물 위에서 딱 내려다봐요. 건물 위에서 이렇게 지금 대지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축 면적은 자 기둥이죠, 기둥, 벽 기둥,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 이렇게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 이 부분의 면적 우리가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무슨 선요?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층짜리. 자, 건축 면적은 위에서 봐요.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얼마나 조명인가? 외벽, 바깥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무슨 면적이요? 이게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그리고 건축 면적 출제 가능성 없음. 박스 설명 안 함. 바닥 면적 잘 나와요. 바닥 면적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자, 이게 1층이고 이게 2층입니다. 1층 1층 여기는 슈퍼스고 우리 중개사무소하고 약국하고 2층은 전부 다 당구장입니다. 바닥 면적은 어떻게 하냐? 각층 또는 일부로서 2층 바닥 면적은 2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뭡니까? 2층의 바닥 면적.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은 1층 일부죠.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중개사무소 바닥 이게 바닥 면적이요. 자,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몇 개 있겠습니까?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몇 개 있겠습니까? 말 잘해야 돼요. 위에서 보게 되면 건물이 몇 개를 보여? 하나. 어른 그럼 또 병원 가야지. 건물이 하나면 건축 면적이 몇 개요? 한 개. 자, 2층짜리 건물입니다. 바닥 면적은 몇 개 있습니까? 자, 여기 바닥 면적이 몇 개 있습니까? 뭐라고요? 슈퍼 바닥 면적,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 약국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당구장 바닥 면적 몇 개 있어요? 바닥 면적은 그렇게 한다고. 바닥 면적 그렇게 뭐에 바닥 면적 묘에 이렇게 해야 돼. 바닥 면적은 산정을 할 때 건축 면적은 건물 위에서 딱 봐가지고 하나 보이지. 바닥 면적은 무엇에 이 말을 써야 돼요. 그냥 바닥 면적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얘기요. 그럼 바닥 면적 6개지.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얘기입니다. 개념이 그런 개념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연면적 뜬다고요? 이었다 연결했다. 바닥 면적을 이었다 연결했다. 그게 연면적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 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한다. 나중에 지하층의 지상층 부수 주차장의 주, 초고층 준초고층 피나 안전구역의 피, 경사지붕 안에 설치한 대피 공간의 피, 지주 PP 그래. 지주 PP.
지금 하는 내용들은 시험에도 나오고 실무 가면 다 씁니다.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고 건축물 대장 보면서 내용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 양식을 보면서. 근데 그 우리 수업 시간에 건축물 대장을 봅니까? 등기부 등본은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럼 공시법 봐야죠. 토지대장 봅니까? 예, 임야 대장 봅니까? 봐야죠. 그거 봐야 나중에 설명한다고. 건축물 대장 봅니까? 왜 안 봅니까? 건축물 대장은 어디서 봐야 되냐? 건축법에서. 건축 봐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걸 볼 시간이 없는 거야. 집에 가서 건축물 대장 자기가 한번 다 떼봐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 무료니까 공짜니까 한번 다 떼보고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하되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 연면적은 대지 면적에 대한, 봐봐요. 아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아닙니까? 이거는 이 땅 면적 대비 얼마 이상은 짓지 마라. 이것은 한마디로 규제 더 크게 하지 말라고 이런 규제거든요. 근데 이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해 준다 그러면 그거 빼고 이만큼 하니까 규제에서 풀어줄 테니까 많이 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은 제외합니다. 지하층의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는 제외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상층 부속 주차장입니다. 지상층 부속 주차장.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이 있으면 큰 건물이 있고 여기에다 조그맣게 주차하면 대한민국 어디 가나 주차장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주된 건물이고 부속 건물이면 주차장은 얼마든지 부속을 많이 하더라도 뭘 안 할 테니까 규제를 안 할 테니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런 얘기요. 만약에 주차장을 용적률 포함한다 그러면 너 이만큼 면적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요. 주차장 한 만큼. 그러니까 주차장 안 할 테니까 어쩐다고? 주차장 빼고 이만큼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높은 빌딩이 몇 층인 줄 압니까? 100몇 층. 그 어디 있어요? 잠실. 제2 롯데월드가 몇 층일까요? 1, 2, 3 맞나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123층. 123층인데 여러분은 90층에서 많이 놀러 갔는데 화재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피하죠? 위로 떼가지고 33층 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위로. 밑으로 갈까요? 90층을 뛸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신체 건강해도. 그래서 이런 건물의 화재. 우리나라는 30층 이상이면 고층이에요. 30층 이상이.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얘는 초고층,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 이게 30, 60, 90, 120 해가지고 자, 여기가 30층, 60층, 90층, 120층 한다 그러면 30개 층마다 이렇게 30개 층마다 뭐가 있어요? 피난 안전구역이 하나씩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쩐다. 그 근처에 있으면 그리 대피하지. 그리 대피 위로 가고 이게 아니고 30개 층마다 뭐가 있다고요?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 대피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의 면적 어쩌? 이 부분 면적은 여기서 빼줄 테니까 그거를 좀 많이 해놔라, 이런 얘기요. 그것도 포함한다면 건물 면적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요. 그거 빼고도 해라,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제외. 세 번째 그런 얘기고. 네 번째, 경사지붕 안에 대피 공간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 가서 보면 큰 건물 옥상에 이게 11층, 나중에 다 암기해야 돼요. 11층, 이것도 나중에 다 암기해야 돼요. 11층 이상 되는 층, 11층 이상 되는 층, 11층 이상 되는 층.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층이다. 11층이다. 11층. 여기도 어쩐다고? 11층. 11층 이상 되는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윗부분이 어쩐다고? 10,000제곱 3,000평 이상이면
한번 대형 건물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하죠. 플러스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대피하게끔. 자, 지붕이 이렇게 평지붕이냐, 지붕이 샥샥샥 해가지고 평지붕이냐, 아니면 이렇게 경사지붕이냐. 평지붕의 위에 가서 이렇게 H 써져 있어요. 뭐라고요? 헬리포트. 경사지붕이면 이 아래 뭐가 있어요? 대피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큰 건물에는. 그래서 대피 공간의 P 얘기요. 이 부분 어쩐다고?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하겠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게 4개 있으면 뭡니까? 하면 지, 주, PP, 지하층 제외, 주, 지상층, 부속 주차장 제외, P,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제외, P, 경사지구 간의 대피 공간 제외. 이 문 열고 나가면 아까 무슨 피라고 했어? 이럴 거예요. 생각 안 나요. 2달 뒤에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남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뭐 들어만 보세요. 306페이지 보면 7번 층수 나옵니다. 층수. 자, 건물의 층수 계산할 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 안 합니다.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이렇게 이거 몇 층짜리입니까? 모르겠어. 아예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4m마다 한 층이다. 이런 4m마다 한 층. 위치에 따라서 층수가 달리 보이면 자, 몇 층으로 보입니까? 1층, 2층, 3층이네.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4층 보이네. 이런 몇 층입니까? 제일 많은 층이 층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계산한다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 안 한다.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마다 한 층으로 계산한다. 위치에 따라서 층수 달리 보면 제일 많은 층을 층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건축법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다. 그럼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고 왜 4m입니까? 5m지?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그것은. 원래 이런 내용들이니까 건축법이 좀 암기가 되면 의외로 쉽고 그리고 건축법은 진짜 실무하고 밀접한 거예요. 건축법은.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건축법이 안 되면 중개업 자체가 안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건축법 마쳤고요. 다음 주는 주택법 농지법인데 주택법을 한 3시간 하고 농지법 1시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진도 다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